안녕하십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우키알입니다. 도파민은 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입니다. 감정, 동기부여, 보상, 체계, 운동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 물질입니다. 도파민은 특히 쾌락이나 보상을 느낄 때 활성화되며 우리의 행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도파민은 뇌의 여러 부분에서 생성되지만 주로 중뇌의 흑질과 복측피 계보에서 생성됩니다. 이 부분은 뇌의 도파민 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도파민이 생성된 후 다양한 뇌 영역으로 전달이 됩니다. 도파민은 특정 행동을 했을 때 긍정적인 보상을 예측하거나 경험할 때 분비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쾌락을 느끼고 그 행동을 반복하려는 동기를 얻게 됩니다. 도파민을 자극시키는 행동과 약물은 우리의 뇌에서 보상과 쾌락을 경험하게 하며 이로 인해 도파민의 수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중독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보지도 볼 수도 없는 도파민을 찾아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도파민이 발생되는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떤 행동을 해야 도파민의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달리기, 수영, 요가 같은 신체 활동은 도파민 수치를 증가시켜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특히 러너스 하이라고 부르는 운동 후의 만족감도 도파민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도파민이 분비되며 음악 감상이 뇌의 보상 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목표를 달성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성취감을 느낄 때 도파민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설탕과 고지방 음식을 먹을 때 도파민 분비가 급증을 하는데 이는 과식이나 식품 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과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사회적으로 연결되었을 때 도파민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활동은 도파민 수치를 크게 자극하는 활동 중 하나로 쾌감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적 활동을 통해서 도파민을 찾아오시는 한국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활동하는 것 이외에 도파민 발생을 도와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대표되는 것은 카페인입니다. 커피와 같은 음료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켜 각성 효과와 함께 일시적인 기분 개선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역시 담배 속에 있는 니코틴은 뇌의 도파민 수치를 빠르게 증가시켜 흡연에 대한 강한 중독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 뇌의 도파민 분비가 증가하여 쾌감을 느끼게 하지만 지속적으로 과도한 섭취를 하면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입니다. 이들 약물은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강한 쾌감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코 땡땡은 도파민 신경 사이에서 분해되지 않고 오래 머물도록 하며 장기적으로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도파민은 자연스럽게 보상과 쾌락을 경험하게 하지만 과도한 자극은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강한 방법으로 도파민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파민을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이 아니라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쉬운 말로 정리하자면 자극입니다. 어릴 때부터 나이가 지긋할 때까지 형태는 다르지만 꾸준히 자극을 찾아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한국에서 삶을 살아도 채울 수 있는 자극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한국에서도 즐길 수 있는 많은 자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적지 않은 수의 많은 한국 분들이 라오스에 찾아오실까? 그 이유가 뭘까? 그럼 라오스에서 지내시는 동안 그 자극이 만족스러운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성적인 자극을 찾아오십니다. 이런 종류의 자극은 나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밥숟가락 놓는 순간까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인간의 순수한 본능인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물론 이런 종류의 자극에 상대적으로 일찍 흥미를 잃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도움을 주는 약을 먹으면서까지 성적인 자극을 찾아서 다니시기도 합니다. 굳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아도 옆에서 술 부어주는 젊은 여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극이 된다고 하십니다. 한국에는 이런 류의 자극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적정 나이가 지나면 한국에는 갈 데가 없다고도 하십니다. 이런 류의 자극을 비교적
잘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이 바로 라오스라고 하십니다. 물론 다른 동남아에서도 가능은 하나 라오스가 주는 편안함 혹은 만만함이 있다고 하십니다. 사실 알고 보면 가격도 사람들의 성향이 꼭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성적인 자극이 정상적인 경로로 건전한 자극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한국 사회는 바꿀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시간까지 죽도록 일만 했고 은퇴 후에는 건전한 자극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시간이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한국 사회였습니다. 이렇게 바뀌지 못한 자극을 건전한 자극으로 바꿀 방법은 어디 없을까요? 그냥 이대로 라오스에서 성적인 자극을 찾아 나르는 것이 옳은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성취감입니다. 성취감도 큰 자극 중에 하나입니다. 성취감에는 과거로부터 사냥을 해서 목숨을 영위했던 시절까지 올라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사는 가라오케 여자보다 같은 비용 혹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들더라도 클럽에서 직접 헌팅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헌팅에서 주는 성취감이 적지 않은가 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분야에 그것이 음악이든 음식이든 운동이든 성취감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라오스에서는 어떤 성취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적인 분야로 축소시켜 본다면, 아니 이 부분을 제외하면 라오스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라오스에서는 비교적 나이가 어린 아가씨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에서 주는 성취감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린 여자와 만나서 같이 술을 마시고 호텔에 데려가는 데까지 주는 성취감은 클 수는 있으나 다음날 아침의 결과는 대부분 불만족스러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밤을 보낸 어린 라오스 여자의 나이를 훈장처럼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을 보면 그 나름의 자극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스스로의 나이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고 스스로 위로를 하시면서 말입니다. 세 번째는 편안함입니다. 라오스의 비엔티엔에 사는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도 도시구나, 어떻게 보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도시 생활을 영위하며 삶을 살아가는 데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함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비교적 짧은 시간을 지내가다 가시는 분들은 라오스가 그렇게 편안하다고 하십니다. 그런 왜 편안하다고 느끼실까 생각해보니 과거 살았던 한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흔히 7, 80년대의 모습이 있다고 하십니다. 7, 80년대의 모습이 있어서 그래서 편안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 이면에 말하지 않는 모습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바로 라오스의 모습이 7, 80년대라고 하면 4, 50년 전에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펼쳐 있는 환경이 내가 어릴 때 모습이니 스스로도 젊고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편안하다고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들었지만 타임머신을 타고 내가 어린 시절 뛰고 날랐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착각을 준다는 말입니다. 저는 시골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어린 시절이 시골이었던 분들은 라오스의 시골을 보면 그렇게 정겹다고 하십니다. 시골의 풍경이 정겨운 것보다는 그 속에 있는 자신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정겨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오스는 젊은 시절로 여행을 시켜주는 타임머신 같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도파민이라고 불리는 자극에 대해서 알아봤고 라오스에서 자극을 찾는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성적, 성취감, 편안함,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이 바로 라오스입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라오스를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오신 목적대로 원하시는 자극을 찾아서 행복한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만 자극을 찾으실 때 너무 과한 자극을 찾지 마시고 적당히 즐기시면서 한국에 가셔서 만족스러운 건전한 자극을 즐길 수 있는 뭔가를 빠른 시간에 찾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오깨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깨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가끔 고립되고 혼자 살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시지만 역시 혼자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혼자 살고 싶다는 것은 혼자 살기 싫다는 말을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잠을 혼자 자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사회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외로운 섬처럼 혼자 24시간을 보내겠다는 것인지 판단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혼자 살고 싶다는 사람은 과거에 같이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분명 있었을 것이고 어떠한 이유로
그 관계에 상처를 받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혹은 원하지 않았는데 인간 사이에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타이로 혼자 외롭게 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멋있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 보기도 그렇고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 웃음기 없는 얼굴, 당연히 주위에 사람이 없으니 외모 관리에도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가끔은 같이 살아도 외롭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식구처럼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라는 시가 가슴에 박힐 때가 있습니다. 너무 사랑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누구나 외로운 존재인가 봅니다. 외로움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처럼 외로움을 많이 타는 스타일은 누군가는 항상 옆에 있어야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외로움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분도 계십니다. 아무리 외로움을 문제가 되지 않은 분들도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시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 외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왕에 해결을 할 거면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건전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외로움의 문제를 말하기에 앞서 만족이라는 단어가 먼저 생각납니다. 만족한다. 만족은 욕구가 충족된 상태를 말합니다. 욕구가 충족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만족해서 행복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결국 혼자였던 같이 있던 외로움의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삶 자체가 만족스럽지 않으니 만족을 위해서, 다시 말해 무언가를 채워 넣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십니다. 바람 빠진 자동차 바퀴에 공기를 주입해야 하는 그런 다급함과 긴급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과정 자체가 설레이고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흥분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족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잠깐이나마 외로움의 문제를 잊을 수 있기도 한가 봅니다. 라오스에 오신 많은 한국 남자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진한 외로움입니다. 곁에 누가 있든 곁에 누가 없든 그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공항에서 본 한국 남자들의 얼굴, 비엔티안 거리에서 본 한국 남자들의 웃음기 없는 굳은 얼굴에는 항상 외로움이 보입니다. 말은 즐기러 왔다, 유흥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옛날 같지 않다, 변했다, 삭막하다 등등의 표현을 하십니다. 어릴 때, 젊을 때 살아왔던 그 사회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다고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외로움의 사회에 적응을 되어버린 분들도 적지 않으십니다. 되려 더 잘 적응해버려서 웬만한 20대보다 더 깔끔하고 어떤 데는 냉정한 스탠스를 유지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한국에서의 삶이 채워지지 못하는 외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라오스를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거리 풍경이 정겹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순수하게 보입니다. 최소한 돈과 애정이 엮이지 않으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오로지 유흥만을 위해서 라오스를 찾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은 없어져 버린 한국의 옛모습에 편안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라오스를 많이 찾으십니다. 멋진 건물, 화려한 조명, 이국적인 풍경을 찾으러 라오스에 오신 분들은 어느 날부터 라오스가 불편해지실 것입니다. 한 달 숙소를 예약해놓고 일주일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라오스가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는 말을 남기시고 빠른 걸음으로 공항으로 가셨습니다. 라오스에 오셔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형태의 유흥을 하든 만족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클럽에 가서 라오스 여자를 만나서 황홀한 밤을 보냈다고 해도 그때뿐입니다. 단지 찰나의 순간 잠깐의 외로움을 잊었다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삶의 터전이 한국에 있으신 분들은 정해진 시간 동안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조급함마저 있습니다. 유흥이 주는 즐거움의 끝은 더 크게 몰려오는 외로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만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외로움은 내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만족은 어느 정도 본인이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영화 대사도 생각이 납니다. 고마해라 마이무트 아이가. 뭔가를 하다가 멈추고 그만할 수 있는 그때가 만족하는 순간이지 않을까요? 그럼 만족할 수 있는 순간,
멈출 수 있는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스스로의 만족의 크기와 정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쓸 돈을 정하는 것일 수도 있고 유흥을 즐기는 횟수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라오스에 방문하는 횟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만족의 크기를 정해도 절대 가득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음이 있습니다. 다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모자라도 상관없습니다. 70에서 80%만 만족된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음을 계획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100%, 200%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라오스에서 한 달 살이를 할 때 어렵게 선택한 방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총라오에서 옆에 앉은 아가씨가 마음에 들지 않고 싸가지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라오스 식당에서 주문한 라오스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본인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만족의 정도는 달라집니다. 매사 불만이신 분들은 세상 어디 가셔도 마음에 들지 않은 것 투성이일 겁니다. 이럴 때 본인의 행복한 삶과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만족의 문제, 나아가서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체프 켈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Attitude is everything. 모든 것은 태도에 달렸다는 말입니다. 만족, 행복, 외로움의 문제 해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태도에 달렸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 깨알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을 모두 차지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선이든 악이든 행동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남습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정말 복잡한 얽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배신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옛말 틀린 것 하나 없이 또 솟아날 구멍이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절망하고 좌절하여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을 때 뜻하지 않게 또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한 대 맞으면 10대로 돌려주는 사람이 있고 한 대 맞았으니 한 대 돌려주는 사람도 있고 한 대 맞으면 때린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인생을 막 사는 사람 같아도 몇 겹 벗겨보면 결국은 그 안에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고 마르지 않는 자기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이 부분은 평범한 사람 모두에게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여주기 싫은 숨기고 싶은 자기 자신의 날것을 모습을 느꼈을 때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고 들키고 아팠기 때문에 많은 분노로 자기의 치부를 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분노를 통해 자기 자신의 아픔과 치부를 가립니다. 분노, 항상 이것이 문제입니다.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분노의 상태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냈다 하더라도 반드시 상처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상처를 입든지 주위에 누군가가 상처를 입습니다. 특히 분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경할 때 인간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본능적으로 찾아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가장 아플까?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나와 같이 어려움에 빠지게 될까라는 생각을 잠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고 수습할 때 어려움 따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생각을 못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분노가 이미 자기 자신을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흔히 뒤끝없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끝이 없다는 말에는 앞끝이 있다는 말이겠지요. 뒤끝이 없다는 말에는 이 사람은 뒤끝은 없으니 좀 이해해줘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류탄을 던지고 주위 사람 다 죽었는데 난 뒤끝 없어 라고 말하면 다 괜찮아집니까? 웃기지도 않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앞끝은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한 상태, 즉 이성의 끈을 잠시 놓은 상태에서 했던 말, 행했던 행동이 앞끝입니다. 이 앞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고 억울함을 사람에게 하소연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황이 다 종료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했던 행동과 말을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반응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동입니다. 그렇지 않고 분노를 속으로 삭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분노와 상처가 사라지나요? 분노는 사라지지 않고 자기 마음 한구석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품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오거나 정신적으로 절제의 끈을 놓아버리는 순간에는 속에 있는 폭탄은 더 큰 화력으로 자신과 주위 사람에게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크든 작든 분노를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충격적인 분노가 있을 수 있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 잔잔한 분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분노를 터뜨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동안은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분노의 상황을 할 수만 있다면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줄이거나 피해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피하고 줄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분노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나 라오스나 사람이 사는 곳은 모두 비슷합니다. 한국에서 생각하고 배웠던 기본 양식, 즉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 누구나 지켜야 하는 기본 예절과 규범들이 있습니다. 이런 양식과 규범이 라오스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먹지 말아야 할 것, 보지 말아야 할 것,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라오스이기 때문에 모두 통용되고 허락되는 것은 절대 아님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라오스도 결국은 한국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클럽에서 만나는 여자들도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들에게 관심을 사고 어떻게 해서 등을 쳐먹을까 우려를 치면 단톡방 같은 곳에서 연구하고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적게는 3,000달러, 많게는 몇만 달러까지 뜯기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가면 분노의 상황이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클럽 같은 곳에는 라오스 여자를 만나 유혹당하고 돈을 쓰고 같이 즐기는 것은 해도 되는 행동인지 만나도 되는 만남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만남과 유흥이 우리 사회에서 권장하는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분노를 할 수 있는 상황에 스스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분노의 상황이 이러면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누군가는 상처받고 아파하게 되고 또 그리고 분노가 정립되게 됩니다. 저는 인생은 제로섬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하면 과거에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했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나랑 상관없는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갚아주겠지 하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피눈물 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좀 과한 것 같고 눈물 정량의 법칙같이 내가 흘린 눈물만큼 그 사람도 반드시 흘릴 것이다. 그 당대가 아니라면 그 다음 때라도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 라고 믿습니다. 굳이 내가 나서서 행동하지 말아야겠다. 대응하지 말자. 다른 사람의 동의도 구하지 말자. 하루도 수천 번씩 다짐하고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잘 안됩니다. 분노가 나를 집어삼켜버리면 나중에 일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맙니다. 분노를 해버리고 맙니다. 결국 나중에 제로섬으로 다시 그만큼의 어려움으로 돌아오겠지요. 분노의 상황에 들어가지 않거나 분노의 상황에 이성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것은 아님을 많은 인생 선배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모두 후회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했던 말과 행동에 후회의 시간을 가집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후회 대신에
자기와 자기 자신의 처한 상황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외면한다고 해서 있던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라오스에 짧게 여행을 하러 오시든, 라오스에서 일정 기간을 지내시든, 라오스에서 누군가를 만나시든, 미래를 약속하시든, 뭘 하시든 모든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그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따라오겠죠. 부디 어떤 선택을 하실 상황이 오셨을 때 분노의 상황이 일어날 것인지 아닌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상황인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결정 이후에 분노의 상황이 오면 이성의 작동이 멈추고 모든 것이 최악의 길로 되기 전에 말입니다. 그럼 그 기준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때 배운 아주 상식적인 도덕과 규범에 그 답이 있습니다. 모두 알고 계시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 꼭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아주 조금의 용기가 스스로의 이성을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용기를 통해서 지켜진 이성은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포기할 수 있는 용기,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키알입니다. 한국 영화 중에 공전의 히트를 쳤던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명랑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랑해전을 다룬 영화입니다. 아마 구독자님들께서도 재미있게 또 감명 깊게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우리의 전투함이 일본 배를 쳐박아 부술 때는 감동이 벅차올라 눈물까지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늙은 배우가 귀선이다, 귀선이 돌아왔다 라고 했을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순신 장군이 줄곧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용기였던 것 같습니다. 장군들은 물론이고 병사들, 특히 백성에게까지 장군님이 원했던 것은 두려움의 문제였고,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라는 생각을 주로 하셨습니다. 결국 이순신 장군이 선택한 방법은 12대 133의 전투가 아니라 1대 133의 전투를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모든 조선의 장군, 병사, 백성의 용기를 일으키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스스로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장군, 병사, 백성 마음속 깊숙이 들어있는 용기를 끌어올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게 바로 명랑입니다. 용기라는 말은 참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말입니다. 용기는 결과를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딪혀보는 동력일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하고 어쩌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지만 솔직해지고 자신의 상황을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과하면 됩니다. 잘못을 구하면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잘못했다면 약간의 비난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설마 죽이기야 하겠냐는 대범한 마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이가 들다 보면 젊은 시절 그렇게 끌어넘치던 용기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는 것에 점점 인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오해했다, 내가 깊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라고 사과하면 될 것을, 그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입이 잘 안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도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콘텐츠 제작도 말로 하고 댓글 다는 것도 결국은 말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구독자님께서 댓글에 다신 많은 글들을 읽어보면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편적인 사실만 가지고 다분히 공격적인 어투로 댓글을 다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어떤 때는 굉장히 심한 말로도 글을 쓰십니다. 욕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은 왜 그렇게 생각이 편협한 분들이 많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 욕함으로써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나? 요즘은
한국 사회가 스트레스를 해소를 다른 사람 욕하는 방법밖에 없나 하는 생각이 든 적도 있습니다. 혼자 착각하고 스스로 오해해서 댓글을 쓰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수정을 이러저러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해하신 부분을 정확한 팩트를 통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오해했다, 미안하다, 자신의 오해를 인정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 아, 미안, 오해했네. 내가 영상을 자세히 안 들어봤네. 다 보지 않고 그렇게 생각했네. 라고 한마디 답글을 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라오스 사람들을 겪다 보면 이 나라 사람들은 참 용기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분의 구독자님께서 라오스에 오셔서 뜻하는 바가 있어 라오스를 급하게 배우실 일이 있었습니다. 당장 배울 때가 마땅치 않아서 하루에 2시간 정도 만나서 라오스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하고 소개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라오스 때에게 이러저러한 일을 한번 해볼래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선뜻 자기가 한다고 합니다. 비용도 적지 않게 지불하고 특별히 교수법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도 없고 아주 기본적인 라오스 생활 단어 정도만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꿀 떨어지는 알바였습니다. 그런데 만나기로 약속한 당일날 연락이 안 됩니다. 와뎁도 차단을 했더군요. 이건 뭐지? 본인이 한다고 굴적거리며 말을 했는데 막상 하려니까 부담이 갔나 봅니다. 그럼 부담이 돼서 일 못하겠다,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빈티안 어디론가 숨어들고 사라졌습니다. 가이드 일을 하다 보면 항상 같이 일하는 라오스 사람이 운전기사와 현지 로컬 가이드입니다. 짧게는 하루, 길게는 4박 5일씩 같이 일을 합니다. 일을 하다가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실수할 때가 물론 생기죠. 약속 시간에 늦잠을 자서 늦을 때가 있고 예약을 부탁했는데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길 때 라오스 사람들의 태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절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류의 발언은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라오스에 살면서 거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의 변명을 늘어놓기 바쁩니다. 어떤 때는 거짓말까지 합니다. 이 열받고 실망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라오스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할 때뿐만 아니라 연인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솔직하지 못합니다. 우유부단합니다. 상황을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한마디로 현실을 부딪힐 용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민족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용기가 확실히 부족하고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국 사람이 모두 용기가 가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아주 기본적인 소양을 지켜내야 해야 할 그 용기는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오스 사람은 그 정도 용기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최소한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럼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고 용서를 구할 용기가 없는 라오스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 그건 변명과 거짓말입니다. 라오스에서 사시거나 라오스 사람과 만나고 사귀다 보면 아마도 이런 류의 대화를 적지 않게 하셨을 겁니다. 변명을 하다 보면 없는 일도 만들어내야 하고 다른 사람을 나쁜 놈으로도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은 변명이나 거짓말이나 그게 그겁니다. 피치 못할 사정을 만들어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꼭 필요한 요소가 거짓말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순신 장군의 대사가 떠오릅니다.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소심한 라오스 사람들의 변명과 거짓말을 진실과 솔직함으로 바꿀 수 있는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바꿀 수 있을까? 바뀌긴 할까? 가능할까? 저는 솔직히 확신은 들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할 때도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호해야 할 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지킬 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포기해야 할 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인간이 사는 내내 용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꼭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만 용기가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보다 나이가 더 들어도 10대, 20대 아이들에게 잘못을 했다면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잃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라오스에서도 용기가 필요할 때가 오지 않을까? 또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는 정말 쪽팔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드는 생각은 용기와 객기는 어떻게 다를까요? 감사합니다. 라오케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케알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탕 좋아하십니까? 최근에 저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콩나물국 등 제대로 된 음식을 얻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드는 생각이 그럼 나는 라오스에 지난 시간 동안 뭘 먹고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 10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꺾인 줄 알았던 제 신체의 특정 부위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저의 생각이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제 머리에서 나오는 비유가 이 정도 관계이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컨텐츠는 논쟁 위한 거 아니고 생각을 나누는 전해드리는 것임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사탕의 한자 이름을 보면 사탕의 사자는 모래사자입니다. 탕은 설탕이나 당분을 의미합니다. 즉하면 모래설탕이라는 뜻입니다. 사탕의 모래알처럼 작은 결정 형태의 설탕을 뜻입니다. 초기에는 설탕 자체를 가르치는 말로 사용되었지만 점차 오늘날 달콤한 간식으로 사탕을 의미하게 됩니다. 사탕은 우리 몸에 단기적으로는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탕에 포함된 당분은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즉시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운동이나 저혈당 상태일 때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분을 섭취하면 뇌에서 도파민과 같은 기분 좋은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되어 스트레스 완화와 기분 전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탕의 높은 당분과 칼로리는 체중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당 섭취는 복부지방, 지방간, 대사 증후군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혈당 수치가 빠르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신장이 과로를 하게 되어 당뇨병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분은 구강 내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면서 산을 생성해 충치와 잇몸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탕은 칼로리가 높고 영양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중요한 영양소 섭취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자기 몸이나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너무 상식적인 말이고 누구나 아는 말입니다. 라오스에서의 유흥은 사탕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오스에서 유흥이든 만남이든 어떤 형태든 끈이 연결되면 마치 사탕과 같이 달콤합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유일하게 라오스에서만 사탕과 같은 달콤함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사탕의 달콤함을 찾으러 라오스에 오십니다. 단기간 사탕의 달콤함을 즐기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당분 중독자처럼 라오스 생활 혹은 라오스 여자의 달콤함에 중독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은 라오스 여자, 특히 유흥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여자의 한정지에서 그 달콤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흥 쪽 라오스 여자를 만나서 얻을 수 있는 달콤함의 첫 번째는 역시 한국에서 만날 수 없는 상대적으로 젊은 여인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알고 보면 상식의 부족으로 인한 무식인데 잘 모르고 만나면 유흥 쪽 라오스 여자가 순수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또한 라오스에서 맛볼 수 있는 달콤함입니다. 왠지 모르지만 한국 남자는 순수해 보이는 여자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만해서 그럴까요? 셋째 달콤함은 유흥적 라오스 여자와 같이 지내다 보면 한국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습니다. 같이 먹고 마시고 자는 생활을 통해서 도파민 분비가 활성화되어서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만 진행하시다가 멈추시면 전혀 문제가 될 것 없습니다. 하지만 정 많은 수많은 한국 사람들은 어떤 형태이든지 라오스 여자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합니다. 혹은 마음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마치 당분 중독자처럼
라오스 여자에게 녹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탕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는 달콤함이 있는 대신에 치명적인 부작용들도 적지 않습니다. 첫 번째 부작용은 사람이 단순하면 앞뒤를 재지 않고 비교적 빠른 시간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요구를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깊은 생각 없는 빠른 예스입니다. 마치 사탕의 당분처럼 우리의 혈관 속으로 빠르게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주는 만족감과 기쁨이 있을지 모르나 혈관의 당분이 높아져서 우리 몸에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 비만으로 갑니다. 비만으로 가고 지방강이 생긴 것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도 라오스 여자처럼 주위 상황이나 앞뒤 좌우를 심각히 고민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게 됩니다. 즉 정신적 비만입니다. 또한 행동 반경이 줄어들고 비만 환자처럼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낮에 잠을 자고 밤에 술집을 배회하는 어쩌면 정상적이지 않는 삶에 익숙해 버려 평소에 가지고 있던 좋은 루틴을 모두 잃어버리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결국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라오스 여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으로의 삶의 사이클이 바뀌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작용은 유흥적 라오스 여자와 지내며 행동이든 마음으로든 좋고 나쁨이 너무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좋을 때는 너무 좋은데 여자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가 날 때는 너무 기분이 다운됩니다. 그런 상황을 유흥적 라오스 여자는 잘 만듭니다. 한국 사람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우리 몸에 당분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오면 당분 배달꾼인 인슐린이 과부하에 걸려 결국 신장이 망가져 당뇨병에 이르는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사랑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돌이키지 못할 상황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만나는 유흥적 여자들은 마치 사탕과 같습니다. 사탕은 달콤하나 우리의 인생과 건강에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입에 사탕을 물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기에 비하여 된장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먹어왔고 앞으로도 먹을 정말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어쩌면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은 된장만 있어도 된장찌개만 있어도 1년 365일을 버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해 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라오스에서 정말 여자를 찾으신다면 된장 혹은 된장찌개 같은 여자를 찾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드러나지 않으나 성격이 차분하고 자기를 꾸밀 줄을 모르나 마음이 착하고 이쁘며 그리고 자극적이진 않으나 안정적이고 나를 배려해주는 좋은 라오스 여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달콤한 사탕을 찾아서 클럽과 바를 배회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조금은 지겹고 심심해도 된장찌개, 된장국 같은 같이 밥을 드십시오. 그리고 포만감이 없으면 후식으로 달콤한 사탕 잠깐 드시는 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후식이 하는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사탕만 입에 물고 다니신다면 밥맛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주객이 전도된 삶을 이어나가시면 언젠가는 반드시 탈이 납니다. 사탕 같은 후식은 안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밥을 안 먹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말이지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입에 사탕 물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얼른 땅에 뱉어버리고 양치하시고 입안의 당분을 없앤 후에 구수한 된장국에 밥 한 그릇 말아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행복한 인생 오래오래 즐기면서 삶을 영위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